안녕하세요. 자, 이것도 제가 잠깐 소품으로 가져왔는데 딱 멋있지 않습니까? 약간 한 2050년쯤에는 야구 선수들이 이러고 있지 않을까요? 딱 이렇게 들고 뒤쪽에 이렇게 막 빵빵한 이거 스카우터 같은 겁니다. 띠리리리 전투력 측정기. 이거 저희만 또 큐티 포착한 우리 나와야죠. 네. 재우가 아침에 그 등교하는 시간에도 공부를 하겠다고 또 이렇게 불빛 나오는 요거를 다 이제 스탠드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를 뒤 양복 뒤에다 이렇게 짚어가지고 더듬이처럼 이렇게 반짝. 네. 좋네요. 약간 탐납니다. 약간 탐나는데 사실 그렇게 탐나진 않고요. 약간 탐납니다. 약간. 이것도 귀엽죠. 미니. 저희 또 신일고등학교가 야구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야구 다시 놓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또 저희 반 친구들이 이렇게 체육하러 나간 시간을 활용을 해서 촬영 잘 되고 있죠? 네, 활용을 해서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짜짜. 약간은 더워서 좀 에어컨 잠깐만 켜고 시작을 해볼게요. 가겠습니다. 마이크 가자. 대저감의 여러 특징. 슉슉. 네. 항상 답을 체크하고 뻘짓하지 않도록 3번. 네. 답은 여러 가지 퇴적함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각각 셔틀, 석회암, 셰일 중 하나다. 한마디로 뭔지 맞춰라. 그거죠. 산호유해가 집적됐다. 산호유해 어떤 생명체가 준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유기적 퇴적함일 거고요. 유기적 퇴적하면 생각 3개가 나오셔야 되고 CaCO3라고 회색이라는 거 보니까 석회암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바닷물에 녹았던 SiO2 침전 작용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화학적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SiO2의 침전 과정이기 때문에 그 유기적인 게 아니라 화학적이고요. 그래서 셔틀. 그리고 암석이 풍화 침식 작용을 받아서 생성된 쇠설성 퇴적암이라는 거죠. 쇠설성 퇴적암이라는 거고, 얇은 층이 여러 곳으로 나타난다. 한마디로 층리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shale 해주시면 됩니다. A에서 기억의 화석으로 산출될 수 있느냐? 당연히 있겠죠. B는 유기적, 우리 화학적이라 했죠. 땡. C에서 층리, 나타납니다. 끝. 어느 퇴적 지형입니다. 딱 보자마자 뭔지 아실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경사가 급한 산지에 좁은 골짜기에 흐르던 유수가 갑자기 완만한 평지에 잃어버리면 유속이 급격하게 늘어지면서 자갈모래 점토들의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선상지죠. 자, 선상지 같은 경우는 뭐랑 같이 구분해서 보시라. 바로 삼각주. 요 슬라이드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퇴적 환경, 분급, 평균 입자 크기, 유속 변화량, 육상, 연화, 안 좋다, 불량, 좋다, 양호, 크다, 작다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상류가 아무래도 하류보다는 힘이 세요. 유속이 빨라요.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유속이 빨라서 더 큰 입자들을 이제 그러니까 운반할 능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류로 가면은 그 힘이 좀 덜해져서 보통 입자가 크기가 크게 쌓이는 거는 상류 쪽. 그래, 하류 쪽으로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입자가 좀 작다. 한마디로 상류 쪽에 여감이 좀 생길 확률이 높고, 하류 저 대륙대래 내지는 심해적 평원까지 가면은 보통 이제 입자 크기가 작은 이암 내지는 셰일까지 이암 이런 게 생길 수 있다. 선상지죠. 그리고 A지점의 퇴적물이 속성 작용을 받아 만들어진 퇴적암은 A지역은 여기죠. 여감보다 이암에 가까울 거냐, 요게 그 얘기죠. 저 상류 쪽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감에 가까운, 그러니까 입자가 좀 큰, 입자 크기가 주로 큰 애들이 만들어질 거고요. 유세 평균 이주점은 여기보다 A 지점이 빠르냐? A 지점이 빠르죠. 왜냐면은 방금 뭐라 그랬어? 흐르던 녀석이 갑자기 느려진다. 여기까지만 해도 빨랐던 애들이 여기 오면 느려진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도 써놨죠. 옛날에 좀 많이 물어보던 것들 중에 하나가 유속 변화량. 선상지 같은 경우는 확 느려지니까 유속 변화량이 크다. 평균 입자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상류 쪽이 좀 더 힘이 세기 때문에 큰 입자들이 이렇게 끌려오다가 하류 쪽으로 가면서 애들이 점점 힘이 빠지니까 상류 쪽에 떨궈요. 그러니까 큰 입자들은 상류 쪽에 많다. 선상지 훨씬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감은 아무래도 상류 쪽인 선상지 쪽에 더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동그라미. 자, 이것도 쉽죠? 사전. 여러분이 풀고 온 것들보다 훨씬 쉬운 문제들입니다. 앞에 우리 어려운 거 다 하고 왔잖아요. 그죠? 그림 가나는 어떤 하천에서 어떤 퇴적 구조니까 사층리, 전이층리, 점이층리, 여는 거냐 이런 것 중에 하나일 거고, 딱 보니까 모양이 사층리 모양이죠. 사층리 모양이고 사층리. 이 하천수는 주로 동쪽 또는 서쪽으로 흐른다. 한마디로 둘 중에 어디로 흐르게 맞춰봐라 이거죠. 우리가
사측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고수류의 방향, 옛날 표현으로 하면,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퇴적물이 공급된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것들을 볼 수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흘렀겠죠? 모양을 보면은. 네, 이거에 대한 거는 개념 설명에서 다 쓰기 때문에 바로 대답만 하겠습니다. 퇴적구조는 사측리고요. 주로 서쪽이 아니고 동쪽으로 가고 있죠. 만약에 이게 완전 논외긴 한데 이게 만약에 바람 방향이었다 치면 얘는 서풍이라고 해야 되죠. 불어오는 쪽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얘는 지금 서쪽으로 분다라고 해야죠. 서쪽 아니 뭐래 동쪽으로 분다. 만약에 바람이라면 if 바람. 그렇죠? 간화 과정에서 심식작용보다 퇴적작용이 활발하느냐. A 지점 보시면 A가 지금 원래 어디였냐면 뭐 한 대충 요쯤이라고 합시다. 만약에 침식작용이 우세했으면 여기가 더 깎였겠죠. 근데 시간이 흘렀더니만 여기가 더 늘었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퇴적작용이 우세했던 게 맞죠. 패스. 자, 어느 해령 중심부에 위치한 열곡의 단면, 해령 중심부에 있는 열곡.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열곡이 훨씬 더 넓은 범위고요. 해령은 그게 또 물속에 들어있는 녀석. 그러니까 이런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해령이 열곡이에요? 라는 질문은 굉장히 바보 같은 질문이다. 왜냐면은 A, B 있을 때 여러분 선생님 B는 A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건 똑같다고. 네. P 지점과 Q 지점의 암석은 화성암이다. 네, 화성암이다. 네, 화성암이래요. 그러니까 마그마 올라와서 식은 암석이라는 거죠. 네, P, Q.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상당히 얘가 얕네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그 바로 앞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취성이 좀 강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더 차갑고 뭐 그렇죠?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는 조금 더 따뜻하니까 뭐 온도가 높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모르겠어요. 뭐 A, B 여기 보면은 이것도 사실 단층면이죠. 그러니까 어떤 단층인지 충분히 물어볼 수 있을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A는 정단층, B는 역단층. 자, 초심자들의 스타일로 가겠습니다. A가 정단층. 어떻게? 항상 단층 면을 찾고 기준을 잡으셔야 돼. 부정합할 때도 부정합 면을 기준으로라고 했죠. 지표면 기준이 아니고. 단층할 때도 단층 면을 기준으로, 지표면이 기준이 아니죠. 제가 이거 강조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G스텝을 보시면은 2등급 킬러 문제 세 번째에 있는 문제가 굉장히 이걸로 페이크를 잘 건 아주 훌륭한 문제 하나 있습니다. 풀어보시고. 이 단층 면을 기준으로 상반이 어디예요? 여기죠. 근데 걔가 원래 여기 있을 녀석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여기는 정단층입니다. B 같은 경우도 여기가 단층면이죠. 얘를 기준으로 상반이 원래 여기 있을 녀석인데 이렇게 내려왔죠. 얘도 정단층입니다. 그래서 땡. 아니, 내 걸려 땅. 으악. 네. 영 아니고 정. 둘 다 정. 근데 이거는 초심자의 풀이고,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역단층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왜? 지금 해령이래요. 열곡이래요. 키워드가 뭡니까? 발산형 경계예요. 발산형 경계에서는 어떤 힘이 작용하죠? 장력이 작용합니다. 장력이 작용해서 정단층이 생기는 거잖아요. 역단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횡압력이 작용해야 합니다. 횡압력이 작용한다는 정이 아니고 이역. 횡압력이 작용해야 역단층이 생깁니다. 이 친구는 키워드가 수렴형 경계예요. 그죠? 판구조론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봤을 때 선생님 보존형은요 뭐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키워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애초에 해령, 열곡이라는 요 발산형 장력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는 판에서 여기서 지금 말도 안 되는 횡압력이 작용해서 생기는 역단층 키워드를 던지고 있는 거라고. 애초에 이거는 이렇게 따질 필요도 없이 여러분 궁금하시면 해보세요. 이 모든 지점이 싹 다 정단층입니다. 왜? 어떻게 보면은 질문이 조금 바보 같은 질문인 거죠. 왜가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선생님 여기 역단층이 없나요? 라는 질문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아쉬운 질문이다. 아쉬운 질문이라고 볼 수 있죠. 공부를 하신 분들이면 사실은 여기에 역단층이다 라는 걸 보자마자 X를 쳤을 수도 있죠. 근데 하지만 이렇게 한번 따지는데 몇 초가 더 걸려요? 한 10초도 안 걸릴걸요? 따지고 가세요. 따지고. 왜 이렇게 따지려 들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방금 되게 주호민 같았다. 그죠? 저 침펄풍. 그리고 요즘은 이제 주우재님까지 들어가서 이제 4인 보이그룹이 됐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저도 껴서 이제 5인 그룹으로 한번 만남을 한번 해보는 게 감사합니다. 네.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 입자의 평균 크기는 P 지점이 작느냐? 지금 이거는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친구는 아직 상당히 온도가 높고 좀 따뜻하겠죠? 여기는 아니요. 쏘리 방금 들은 말 취소. 네. 입자의 광물 입자 평균 크기는 우리가 뭐에서 배웠냐면 조립질, 세입질 말고 안 배웠잖아요. 그죠? 조립질, 세입질. 한마디로 심성암, 화산암이잖아요. 화산암은 어디냐면은 여기 좀 더 표면에 있는, 요게 아무래도 좀 빨리 식었겠죠. 여기가 세립질일 거고, 여기가 조금 더 찬찬히 식었겠죠. 여기가 조립질일 겁니다. 그래서 평균 크기 같은 경우는 P가 작을 수밖에 없는 게 저기는 지표면에 좀 더 가까우니까 빠르게 식었을 겁니다. 광물이 입자들이 떡질 시간이 좀 적었던 거죠. 결국은 단축 시간에 하면 그죠?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조금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질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냥 천천히 읽어보세요. 열곡이라는 건 단층 작용이 일어나서 함몰로 만들어진 지형이다. 이 얘기 뭐냐면, 자,
시간을 돌려보세요. 항상 맨 처음에는 그냥 확 움직였네. 맨 처음에는 그냥 렉 걸렸어요. 잠시만. 네. 맨 처음에는 그냥 왜 이래. 이렇게 그냥 땅덩어리였겠죠. 여기에 이제 멘틀대로의 상승류가 생겨서 얘네를 이제 찢어 먹겠지. 이렇게 찢어 먹는데 그때 이런 식으로 찢어 먹겠죠. 그리고 이게 또 찢어지면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찢어지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요거일 거고 지금 문제의 저거지. 어떤 느낌이냐 봐봐요. 이렇게 있었어. 근데 애가 찢어집니다.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있었는데 찢어집니다. 턱 내려가고 쭉 찢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무게 때문에 턱 내려가고 쭉 찢어지다가 턱 내려가고. 이 말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섹시하게 하면 이거 아닙니까? 결국은 단층작용에 의한 함몰 내려가는 거잖아요. 함락, 몰락, 그죠? 이렇게 내려가는. 여기서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단층 작용이 아니고 장력에 의한 정단층 작용 때문에 애가 점점 땅덩어리가 덩 내려가면서. 왜 떨어집니까? 무거우니까. 단순해요. 무겁잖아. 중력이 잡아당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면서 만들어진 지형 아니냐 그 얘기죠. 오케이. 네. 그다음 9번. 9번도 좋은 문제입니다. 네. 안 그래도 단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나오죠. 단층과 전리. 네. 방금도 뭔 말 하려는 거냐면 단층이라는 거는 그 크랙, 균열면을 기준으로 상대적 이동이 있어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얘가 무거워서 떨어지면서 상대적 이동이 생기죠. 이동이 생기니까 얘도 단층이라고 할 수 있다. 전리 작용에 의한 이러면 말이 안 되죠. 그죠? 가나다 습곡이다. 그 나다 지역에서 A지층의 퇴적 시기는 같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단면도가 나올 때는 언제나 숫자를 써서 결국에는 매칭을 해주시는 게 이 녀석이 어떻게 형성됐을까를 고민을 해가지고 복기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자기 불안해서 혹시 마이크 안 킨 거 아니죠? 이거 종종 마이크를 켜져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되냐? 자, 나다 지역에서 A지층의 퇴적시기는 같대요. 나다에서 요 A 녀석은 퇴적시기가 같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아래층부터 1번 제일 먼저 쌓이고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쓰면서 풀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이런 식으로 지층의 퇴적 시기가 같다라는 걸 지시를 이렇게 해주는 케이스. 특히 이제 이거 잘 보이나? 네, 잘 보이네요. 특히 이거는 그냥 대놓고 이거는 이지 스키지 피지입니다. 진짜 이거 이지 그 자체. 제일 입문자 난이도니까 이거는 지금 말로 준 거예요. 그냥 말로 야 같다라고 준 거예요. 이거는 완전 이지를 한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인터미디어트한 그런 이제 난이도, 중급자 내지는 상급자 난이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층의 퇴적 시기를 뭘로 주냐? 건층, 열쇠층 같은 말이죠. 열쇠 건자니까. 그래서 뭐가 있었어요? 이거 두 개 외워주셔야 돼요. 응염층과 석탄층 이런 거를 주거나 혹은 특히 얘는 언제 쓰냐면요. 상대적으로 근접한 지역일 때 이거 필기해 놓으세요. 근접한 지역일 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먼 지역 같은 경우는 뭘 쓰냐면 우리가 열심히 외웠던 표준 화석. 왜냐면 실제 우리가 답사를 나갔을 때 이 번호가 안 써 있다고. 이 번호 역할을 하는 게 화석이라고. 우리 연습했잖아요. 여러분이 번호로 했을 땐 다 푼다고. 근데 화석으로 바꾸니까 못 푼다고.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이 단원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화석을 안 외웠기 때문이죠. 항상 문제 진단을 똑바로 하시라고 했죠. 컨디션이 안 좋아요. 선생님 컨디션이 좋은 날은 문제가 잘 풀리고요.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문제가 안 풀려요. 진단을 잘못한 거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보는 거는 전교 1등이 바로 시험 전날에 몸살 감기 걸려서 전교 2등 정도 하는 게 컨디션이 안 좋은 겁니다. 그때 말해야 되는 정확한 진단은 뭐였다고? 내가 아는 유형이 나오면 풀고요. 내가 모르는 유형이 나오면 틀려요. 그럼 그걸 어떻게 대비하라고? 모든 유형을 섭렵하고 가세요. 이렇게 진단을 내려야지. 그죠? 표준 화석을 외우셔야 됩니다. 표준 화석을 주면은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도 다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중급자는 말로 주지만은 초급자는 말로 이렇게 주지만은 한 중상급자는 이렇게 건층이라던가 표준 화석을 줘서 번호가 같은 시기에 퇴적됐다라는 걸 돌려서 얘기한다고. 돌려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조금만 집중하면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케이스에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은 같은 번호를 부여해주면 좋아요. 네, 이거는 우리가 계속 연습을 할 건데 이런 케이스에 우리가 연령이 같은 시기에 퇴적됐다 그 말은 나이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번호를 부여하셔라. 문제 푸는 팁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편리하게 풀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은 지금 나다 지역에서 A지층은 나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1번 여기도 있죠. 2번, 3번, 여기 4번이네. 5번, 가운데 6번이네. 그러니까 A에다가 그냥 A가 지금 몇 번이죠? 4번이죠. A에다 그냥 4를 줘버려. 그러면은 이 아래에 있는 요거는 뭐가 되냐면 3번이 되고요. 이 아래에 있는 요거는 뭐가 되냐면 2번이 되고요. 얘보다 2번보다 아래에 있는 거죠. 1번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가운데 껴있는 A는 아까 나이가 똑같이 4번을 줬고 바로 위에 깔려있는 거 5번이고요. 됐죠? 이러면 가에서 가장 새로운 지층은 배사 측면에 분포를 하느냐. 가장 새로운 지층이 진짜 배사를 찾아야죠. 배사는 아버지 배처럼 볼록 튀어나온 거. 여기가 배사 축이에요. 이 면에 지금 분포를 하느냐. 여기에 지금 분포한 친구는 요거 이 3번이 올라왔죠. 3번입니다. 가장 새로운 지층은 뭡니까? 6번입니다. 잘 안 보이나요? 6번이죠. 6번입니다. 3번이 더 나이가 많죠. 먼저 쌓인 거니까 땡. 오케이? 지금 이거는 도유리가 질문했던, 저희 반 도유리가 아주 좋은 질문 해줬었는데 이 얘기랑 같이 가는 겁니다. 고도가 일정한 지역에서 지표면에 노출된 지층의 연령은 배사축으로 접근하면 증가하고 항사축으로 가면 감소한다. 개념 설명 때 했으니까,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또 하진 않을게요. 급합니다. 우리 빨리 가야지. 네, 그래서 땡. 가의 습곡은 장력에 의해. 에이, 뭐 이것도 다 헛소리죠. 횡압력. 나의 습곡은 횡압력에 의해. 아, 뭔 소리예요? 아유, 뭔 소리니까. 어떤 습곡은 장력, 어떤 습곡 횡압. 아니죠. 얘는 그냥 배사 쪽을 본 거고, 얘는 그냥 향사 쪽을 본 거죠. 뭐 원하시면 합쳐서 보세요. 합치면 안 됩니다. 네, 별개의 다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 지표면에 분포하는 지층의 퇴적 시기는 P가 늦느냐. 이것도 은근히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처음 봐서 낯설어서 그래요. 지표면에 분포하는 지층 이러면은 지표면을 찾아주셔야죠. 지표면 찾아주시고 요 모든 면이 다 지표면 아닙니까? 그죠? 여기. 여기에 있는 퇴적 시기. P 보시면 P는 지금 몇 번이죠? 5번 영역에 있습니다. 5번 영역에 있고요. Q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슨 어디 있습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3번 영역에 있죠. 3번 영역에 있습니다. 뭐가 더 퇴적이 나중에 됐나요? 5번, 1번부터 쌓으니까 아래부터 1번부터 쌓고 6번까지 쌓았잖아요. 5번까지 쌓았잖아요. 5번, 6번 이렇게. 그러니까 퇴적 시기는 P지점이 늦는 게 맞죠? 네. 3번. 자, 이거는 또 전리에 대한 3번 맞죠? 네. 전리와 단층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각각 하나는 단층 전리인데요. 이거는 상대적인 이동이 없기 때문에 얘가 전리라고. 전리는 주상전리, 판상전리만 있는 게 아니라고. 얘는 그럼 주상입니까? 판상입니까? 몰라요. 그냥 전리예요. 전리는 주상전리, 판상전리가 특징적이니까 그걸 배울 뿐이지 걔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오케이? 네. 그리고 이거 축척도 이렇게 좋네. 1m 정도 사이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단층인데 무슨 단층이니까 단층 보시면 항상 무슨 단층인지 바로바로 가셔야지. 경계면의 기준으로 상반이 내려와서 중력 방향으로 미끄러진 것 같죠? 정단층. 깨지면의 기준으로 양속의 상대적 이동거리는 나가 기냐. 그쵸? 상대적 이동이 있어야 단층. 없으면 전리. 깨지면 전리면이다. 그렇겠죠? 나의 뒤지고 장력이 그죠? 다 했잖아. 얼마나 쉽습니까? 수르륵. 주상전리네요. 딱 봐도 주상전리. 자, 이거 주상전리. 선생님, 그럼 주상전리는 언제나 육각형으로 생기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규민이가 질문했었는데 규민이의 질문에 대한 아주 좋은 대답이 여기에 대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넣어놨 있죠? D44번. 요 문제를 꼭 나중에 어차피 같이 풀겠네요. 보면은 주상전리에 그냥 몇 각형이 있느냐 요거 빈도수를 체크한 그래프인데 이게 수능 문제였나 평가 문제였나 어쨌든 평가 문제 2번이네요. 보시면은 육각형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정규분포 곡선이죠. 이렇게 종 모양. 네. 그러니까 육각형이 가장 확률적으로 안정한 모양이라서 저게 많이 있을 뿐이고요. 오각형, 주상전리, 사각형, 주상전리, 지각형, 팔각형 그러면은 뭐 구각형도 있을 수도 있고 십각형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겠죠. 15각형도 있을 수도 있지. 몰라. 있겠죠. 몰라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우리가 주상전리가 육각형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다 그런 게 아니고요. 보세요. 이 사진. 뭐 다 육각형은 아니잖아요. 뭐 약간 조금 별 모양처럼 생긴 것도 있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냥 확률적으로 그렇다. 라는 거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주상전리 맞고요. 모든 부피의 수축 정도가 같지 않지. 맞겠지? 네, 같지 않죠, 당연히. 1번 혹시 헛소리 할까봐. 네. 같지 않아요. 이거 우리 배웠잖아요. 자, 어디서 배웠냐? 주상전리 가르쳐 드릴 때 분명히 지표면에 있는 게 훨씬 차가우니까 훨씬 빠르게 수축하니까 수축 속도의 차이가 생겨서 냉각 속도의 차이가 생겨서 그거의 단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거 출제 많이 됐었대죠. 지표 부분이 훨씬 수축이 많이 됐다. 그리고 내부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수축 정도가 크지 않다. 그죠? 땡. 무슨 반려함이에요. 주상전리는 생성 원인이보다 급격한 냉각.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냉각만 성립하면 다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화산암이면 다 가능하다. 화산암은 현, 안유, 현무암, 안산암, 유무암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림 가나는 심성암이 지표로 노출. 이거는 딱 봐도 판상전리 얘기하는 거고,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감을 좀 잡으셔야 돼. 수킬로미터라고 수킬로미터. 판상전리 상당히 깊은 곳에서 왜 마그마, 심성암이 관입
그러니까 마그마가 관입해서 심성암이 만들어지고 그게 나중에 수킬로미터짜리가 풍화 침식을 받아서 깎여야 돼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 오지훈 선생님이 그랬죠. 막말로 수킬로미터짜리 저 집안을 포크레인으로 파내도 하세월이 걸릴 텐데 걔가 그 오랜 시간 풍화 침식 받아가지고 그렇게 드러나지고 그렇게 드러나줘서 융기하고 그래서 지금 뭐 어떤 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산. 여기 진짜 풍경이 죽여줍니다. 제가 풍경 한번 보여드려야 되나? 제가 항상 이 재미없는 화면만 보여드렸는데 보세요. 우리 학교 얼마나 이쁜지. 와 진짜 저 진짜 애교심 미치겠습니다. 진짜 학교가 너무 예뻐요. 여기 잠겨 있는데 잠시만요. 얼떨결에 지금 브이로그를 찍고 있는 느낌인데 저희 학교 너무 이쁩니다. 오늘 날씨도 좋아서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어. 와 진짜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반 친구들 지금 축구하고 있네요. 화이팅! 그리고 이거 잠깐만요. 카메라를 한번 밖으로 빼보겠습니다. 자 저쪽에 보이나요? 어우 떨구는 거 아니겠지? 보이나? 저기 있는 북한산 보여드리려고. 북한산 보이나? 내가 안 보여 지금. 북한산 죄송합니다. 잘 안 보이네요. 보이나요? 여러분은 잘 보셨나요? 저 북한산. 진짜 훌륭하지 않습니까? 저게 사실은 원래 심성암 저거 화강암이라고요. 저 녀석이 원래는 저 친구가 원래는 땅속에서 관입한 친구라고. 관입한 친구 심성암이에요. A sound mind in a sound body. 네, 소리 나는 마음에 소리 나는 몸. 이거 아닙니다. 사운드의 건전한이란 말이죠. Safe and sound 들어보셨나요? 노래 좋아요. Safe and sound. 그러니까 안전하고 건강해라 뭐 이런 뜻이죠. 네. 어쨌든 저희 또 야구부 유명하고 그죠? 훌륭합니다. 정말 아침에 올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학교예요. 저 시계는 예술의 전당에 있는 시계랑 동일한 시계입니다. 네. 전국에 딱 2대 있다고 들었습니다. 훌륭하죠. 너무 예뻐요. 최고. 다시 돌아와서 짠! 다시 우리는 지구과학으로 돌아옵니다. 짜자자잔 짜잔 짜자자잔 짜잔 짜란 짜란 짠짠. 자 그래서 네. 짠. 넘어질 뻔. 이렇게 기울었지. 네. 야 됐습니다. 네. 그래서 또 목소리만 나오면 좀 섭하죠. 제가 한번 인사해줘야지 또. 그래서 이제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어요. 저기 가면은 당연히 이제 환상절 이런 것도 보일 거고 그죠? 네. 트면서 무릎 이제 상부 압력 감소. 원래 이만큼 수킬로미터나 누르고 있었던 녀석이 암석에 수킬로 누르고 있었는데 얼마나 묵직했겠어요. 근데 걔가 사라졌으니 얼마나 가볍게요. 압력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나를 눌러주는 게 사라졌으니까 상부 압력 감소로 인한 융기가 생기면서 이런 식으로 판 모양으로 뭐 살 트는 것처럼 이렇게 탕탕탕탕탕탕탕 트는 요거 이렇게 됐죠? 판상 열리고. 이것도 은근 많이 하신 분들 있어. 공부를 똑바로 하셔야지. 심성암이 상부 압력 감소로 지표면으로 융기했으면 심성암이 상부 압력 감소로 인해 융기하는 과정 속에 판상전리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지표면에서 냉각된 화산암이 됐어요 라고 하면 돼요? 아니라고요. 화산암의 정의가 정확히 뭔지 심성암의 정의가 정확히 뭔지 명확하게 하셔야지. 아니요. A부분 심성암 부피 변화는 이것도 은근히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A부분 요 부분에 그러니까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부피 변화를 봤을 때 연직 방향이 크냐. 얘는 지금 여기 있던 이 A 부분이 여기 있을 때 원래 여기 있던 애가 이만큼 연직으로 올라갔죠. 수평은 변했습니까? 수평은 안 변했어요. 이거 헷갈리신 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 이렇게 막 헷갈릴 때는 이렇게 하거든요. X축, Y축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그죠? 이 정도 하실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 녀석의 좌표값을 한번 해보세요. 뭐 A, B 뭐 이렇게 한 대충 한 뭐 4,3쯤 되겠네요. 몰라요. 이렇게 봤을 때 똑같이 축 위에 올리셨을 때 이 A 지점이 지금 얼마나 갔습니까? 얘를 한 4,6 정도란 얘기할 수 있겠지. 왜냐? Y 방향으로 지금 올라갔으니까. 그죠? 올라갔으니까. 근데 얘가 지금 4, something이잖아. 4, something. X좌표는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는 언제나 4, something일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연직 방향이 아니라 수평 방향은 변화가 없다고. 연직 방향은 지금 Y 좌표 값이 커졌으니까 있다. 라고 이렇게 좀 더 확실하게 선지를 체크해낼 수 있겠죠. 이렇게. 뭐래. 그래서 연직 방향이 크다. 정답. 3번.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죠. 바로 갑니다. 바로 4강 2점. 좋아요. 18분이나 남았네. 빨리. 이 점을 최대한 죽여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2, 3, 1, 5, 2, 3, 1, 5 가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입니다. 야, 이런 거 지질 단면 나오시나요? 그러면은 이제는 그냥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신다? 순서를 맞춰주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우리 이제부터 엄청 많이 할 거예요. 진리도록 할 겁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여기는 A, B 말이 있고 여기도 단층도 이름이 명명이 돼 있으니까 저 지층만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중요한 건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제 이 말을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이창용 미쳤다 이러면서 이제 진짜 감탄을 하게 될 문장입니다. 이 친구. 가장 온전한 지질 구조가 가장 최근에 형성됐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보게 될 지질 단면도 혹은 뭐 어떤 자료든 간에 이제 왜 어떤 자료를 하는지 나중에 보면 알 거예요. 요 단원 4강 3.3번 문제 단면도로 주지 않거든. 조감도로 주거든요. 위에서 본 것처럼. 그런 자료에서조차 가장 온전한 지질 구조 가장 최근에 형성됐다는 말 하나만 알면 싹 다 풀 수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이 그림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떤 녀석이 가장 깔끔합니까? 어떤 녀석이 가장 방해받지 않았고 어떤 녀석이 가장 온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요겁니다. 이거죠. 선생님 1번, 2번, 3번, 4번, 5번 지층은 얘네는 지금 1번, 2번, 3번, 4번만 봐도 끊기고 들어가고 막 생쇼 났잖아요. 1, 2, 3, 4는 절대 아니고 5번 같은 경우도 5번 이렇게 있어야 될 지점을 B가 먹어 들어갔죠. 선생님 그럼 B가 아닙니까? B는요 지금 뭐가 먹어 들어갔죠? A가 지금 먹어 들어갔죠? 그지? 이 지점 보세요. 이 지점 A가 먹어 들어갔죠. 선생님 그럼 A는요? A는 지금 뭐 때문에 끊겼죠? 이 녀석 때문에 끊겼죠. 그럼 FF''은요? 온전하죠. 얘가 무조건 마지막입니다. 얘가 무조건 데미장식 세트군. 얘가 무조건 커튼콜 진군. 아시겠습니까? 무조건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천천히 얘를 FF''이 제일 마지막이겠지를 써놓고 가셔도 괜찮아. 오케이? 근데 저는 그냥 익숙하니까 처음부터 갈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일단 순서대로 쌓였겠죠? 지층 누적의 법칙 내지는 수평 퇴적의 법칙 다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씁니다. 저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와야 될까요? A가 먼저, B가 먼저, FF' 먼저? FF' 무조건 마지막이라니까? 그러면 A가 먼저, B가 먼저? 그러면 얘네 둘이 우리가 궁금한 녀석의 접점을 보고서 똑같이 이 문장을 다시 적용하면 돼요. 자, 둘 중에 뭐가 더 온전합니까? A가 먹어 들어간 얘가 온전하죠. 그러니까 얘가 나중이라는 거지. 얘가 더 최근의 형성이니까 얘가 나중인 거지. B가 원래 있었고 A가 먹어 들어간 거지. 퍼즐 맞춘 느낌이니까 재밌어요. 그래서 B 관입, A 관입, 그 다음에 단층인데 전 사실 단층 같은 액션은 여기다 씁니다. 그냥 겐치예요. 존중해 주시죠. 단층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단층인지 꼭 써주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다고 했죠. 얘는 이 경계면을 기준으로 상반이 원래 여기 쓸 녀석이 내려왔잖아요. 중력 방향처럼 스르륵 밀려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정단층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 지표면이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는 한 윤기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있었다라는 거, 뭐 여기다 쓰셔도 되고요. 그냥 머릿속에 기억해도 되고요. 전 머리에 기억합니다. 그냥 오케이. 왜 윤기를 한 번 더 해주냐? 보통 이런 어떤 모든 퇴적 내지 이런 기작은 물 밑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먼저 정하고 갑시다. 제가 여러분 교통 정리를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여러분 화성암이 등장을 하잖아요. 화성암은 크게 분출을 하고 관입을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화산암과 신성암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지질단면도에서 등장하는 그냥 모든 화성암은, 모든은 아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화성암은 그냥 관입했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런 얘기 하는지 나중에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깨달을 텐데, 선생님 이게 기가 막히게 여기까지만 분출해서 막 이렇게 되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건강한 생각이 아닙니다. 선생님 그렇게 하면 될 수 있잖아요. 될 수 있는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기는 게 돼요. 왜 우기는 게 되냐면, 평가원이 지금까지 해온 어떤 기출 출제라던가 EBS가 언제나, 연계교재가 언제나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 기준에서 굳이 그렇게 우기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우김을 강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냥 정석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는 거를 연습을 해두셔야 돼. 그래야, 제가 왜 이걸 계속 강조하는지 아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고3 때 다양한 자료를 봤을 때, 학원 자료나 뭐 사설 자료나 뭔가를 보셨을 때 걸러내는 분별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이거 좀 과한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 그럼 안 해도 돼요. 정석적인 것도 잘 안 되면은 정석적인 걸 해야지. 그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 때도 그랬고, 저랑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잖아요. 그 전 세대도 그랬고, 그리고 여러분은 더 그럴 겁니다. 자료가 부족해서 공부를 못 하진 않을걸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가 너무 많아서 나 뭐 봐야 돼? 하면서 그래서 공부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는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핸드폰, 노트북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자료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멍청해진다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자료가 오히려 너무 많아져서 멍청해져요, 사람이. 어차피 치면 다 나오고 내가 왜 공부해야 돼?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뭘 봐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서 내가 그런 어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없었을 때도 꺼냈을 수 있을 정도로 봐야지. 그러니까 정말 고퀄리티의 자료를 여러 번 보세요. 그게 맞다고. 그리고 여러분이 고퀄리티의 자료라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평가원과 수능 기출이고요. 그죠? 저는 제발 그 인생을 제발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지는 수능에 보지 말라고, 대학교에 보지 마시라고. 멀리 보고 책도 계속 읽고 여러분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인생 계속 살아야 돼요. 저도 계속해서 책 읽고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운동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정보 속에서 여러분이 그걸 걸러내고 신뢰도를 바탕으로 정제된 자료를 활용하는 능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런 것보다. 아시겠어요? 네. 어쨌든 간에 때를 쓰면 안 된다. 때를 쓰면 안 된다. 항상 교통정리 해드리는 거예요. 분출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명확한 자료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관입한 심성함으로 해석을 하셔도 크게 문제 없다. 오히려 그게 여러분들의 어떤 사고 과정을 클리어하게 해줄 거다. 약속을 하고 가자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 이런 질문 무조건 나와서 그래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분출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A가 B가 여기서 이렇게 분출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우기지 말자고. 안 우겨도 괜찮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순서를 결국엔 매칭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눈으로 풀지 말고 제발 이렇게 쓰시라는 게, 눈으로 제가 못 풀어서 이걸 쓰겠습니까? 아니, 쓰면은 훨씬 더 클리어하게 잘 보인다고요. BAF 단층. 그죠. BAF 순이죠. BAF 순.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됐죠. 단면이죠. 결국엔 또 매칭을 해야 됩니다. 자, 천천히. F 있었고요. 왜냐면 역전됐다는 말 없으니까 아래부터 그냥 순서를 써주면 되죠. E 있었고요. D 쌓였습니다. 여기서 이것도 많이 놓치실 텐데 뭐가 있었죠? 습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휘었겠지. 왜? 수평퇴적의 법칙. 오케이? 그 다음에 부정합이 있죠. 바로 PP 프라임. 자, 부정합이 있으니까 이건 무슨 부정합인지 얘기를 해주면 참 좋겠죠? 무슨 부정합? 부정합 면을 기준으로 상부층리와 하부층리가 경사져 있죠. 선생님 아래에 습곡이 있는데요. 얘도 경사 줬잖아. 세타가 있잖아요. 세타 값이 다 다른 것 뿐이지. 경사가 다를 뿐이지. 얘는 그러니까 경사 부정합이고요. 그 다음에 C, B, A, 그 다음에 화성암, 관입. 선생님 화성암이니까 분출했을 수도 있고 관입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기가 막히게 여기서 이렇게 분출했는데 얘만 기가 막히게 날아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억지를 무시하지 말자고. 아시겠죠? 네. 가장 사로운 암소는 A다. 아닌데? 화강암인데? 네. 이거 은근 많이 틀리셨을 거예요. 왜? 선생님 여기 화강암에는 지금 아무런 노테이션 명명이 안 돼 있는데요? 이거 여기 예를 들어 G라도 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이럴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새로운 암속은 A다가 여러분이 동그라미 친 이유는 맞았다라는 거잖아. 가장 새로운 암속이 A가 맞아요? A는 여기 있는데? 얘잖아. 확실하게 A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왜 동그라미를 치시냐고. 큰일 나요. 가장 새로운 암속은 화성암이다 라고 대답을 해줘야 맞는 거지. 선생님 너무 문제가 치사한 거 아닙니까? 아닌데? 이 정도면 안 치사한데요? 이 정도면 안 치사합니다. 굉장히 명확합니다. 지구조 PP 프라임 물어보죠? 아니 우리 경사부정합 이미 해놨는데 땡. 최소한 2번의 용기가 있었느냐? 이러면은 부정한 면 개수만큼 최소한 하나 있으니까 융기 1번, 침강 1번 있었을 텐데 지금 지표면이 나와 헷갈렸다. 있죠? 지표면이 있다는 건 융기를 마지막에 1번 더 했다는 거죠. 2번의 용기가 있었다. 이지합니다. 자, 이것도 은근히 많이 질문하. 이것도 도유리가 질문하. 도유리도 진짜 열심히 합니다. 정말 훌륭한 친구. 정말 훌륭한 친구예요. 우리 반 친구들한테 너무 많이 배우고요. 우리 반 친구들뿐만 아니라 제가 가르치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많이 배웁니다. 정말. 그림은 일단은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림은 화강암을 관입한 현무암을 나타낸 거고요. 각각 화강암이랑 현무암 중 하나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색깔로 푸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검은색 현무암, 하얀색 화감. 왜냐면 잘 보세요. 이거 은근 못 보신 분들 많은데 아마 저만 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사실 눕기 딴 겁니다. 눕기 땄다는 건 컴퓨터 그래픽으로 칠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가지고 보세요. 여기 약간 특히 어디가 좀 어색하냐 이거 보세요. 여기가 여러분 교과서에 이렇게 하고 잘 보세요. 여기 어색하다니까 컴퓨터 그래픽으로 한 거예요. 선생님 이거 봐. 여기도 좀 어색하고 여기 특히 여기 엔딩 부분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이거 지금 일부러 여러분들 잘 보시라고 이거 검은색으로 칠해놓은 거예요. 왜냐? 보세요. 사실 여기도 여기도 지금 현무암 영역입니다. 여기도 사실 관입한 거잖아. 이렇게 여기 이렇게 맥도 이렇게 있고요. 그죠?
원래 여기도 땄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안 땄네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눕기를 따줬다. 그러니까 좀 눕기 땄다는 말이 뭐 그 표준어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했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해서 일부러 음영까지 넣어서 더 어둡게 해줬다라는 거는 현무암과 화강암을 색깔로 그냥 구별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다르게 푸신 분들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쨌든 네, 현무암, 화강암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먼저일까? 이거 순서를 결국에 해야지. 화강암이 먼저 있었는데 B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A가 관입을 한 거죠. 이렇게, 그죠? 이해되시죠? 이 주변에 있던 화강암 지역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 딱 봐도 얘네가 이거 먹어 들어간 거잖아요. 현무암이 나중에 관입을 한 거죠. 에이, 뻔하죠. A가 나중 형성? 그쵸? A가 나중이지. 생성된 깊이는 A가 깊냐? A는 현무암이라서 화산암이고 B는 화강암이라서 심성암인데 그럼 뭐가 더 깊어요? 당연히 B가 더 깊죠. 나가시고. B랑 접한 A에서 변성된 부분을 관찰할 수 있는. 야, 이 기가 막히죠? 이거 은근 틀린 분들 많을 텐데. B랑 접한 A에서 변성된 부분. 자, 말을 바꿔봐. 이거 제가 아직 안 했군요. 뭔가 헷갈리실 때는 지금 처음 알려드린 팁인데 그냥 이 말을 그대로 넣어보세요. 이 사람도 당연한 얘기 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B와 접한 A라고 읽을 때랑 직접 넣고 읽을 때랑 느낌이 좀 다르다고. 화강암과 접한 현무암에서 이렇게 읽어보세요. 훨씬 잘 읽힐걸? 화강암과 접한 현무암에서 변성된 부분이 관찰해서, 저는 문제 풀다가 헷갈리면 항상 이렇게 풀어요. 직접 넣어봐. 화강암과 접한 현무암에서. 야, 잠깐만, 잘 생각해봐. 화강암과 접한 현무암은 어디를 말하는 거야? 화강암과 접한 현무암. 자, 화강암은 이 하얀색 영역이고 현무암은 이 검은색인데, 화강암과 접한 현무암이면 여기잖아요? 이 현무암 쪽에 있는, 그러니까 현무암인데 화강암 쪽에 있는 거. 요거는 관입한 건데? 마그마 그 자체인데? 얘가 왜 변성돼요? 변성을 당할 거면 현무암 관입을 한, 조금 더 말을 더 클리어하게, 관입한 현무암에 접한 화강암에서 변성이 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넣어서 읽어보세요. 얼마 안 걸린다고. 여러분 실제로 읽을 때는 이렇게 쓰고 읽지도 않을 거잖아. 눈으로 그냥 넣어서 읽으실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땡. 이렇게 바꿔서 써주는. 몰라. 야, 이거 9번도 여러분이 당황해서 못 푼 것뿐이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 방사성 동위원소의 시간에 따른 함량 변화는 우리가 분명히 선생님 이거밖에 안 알려줬잖아요. 이렇게 안 알려줬잖아요는 그것도 존댓말이긴 한데 그래도 주셨잖아요. 주체 높임 선언말음 C자를 써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퍼센트로 있을 때 이렇게 반감기 횟수로 그냥 갈게요. 반감기의 정의는 한 번 갈 때 원래 있던 녀석이 50,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는 양, 이렇게 줄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런 그래프였잖아요. 개념 강의를 또 하진 않겠습니다. 이거잖아. 두 번 가면은 25%. 네, 이거 제가 미리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개념 때 그냥 분수로 써주는 게 여러분으로 편합니다. 이거 G스텝 제가 다 풀어드릴 건데 그때 이 사람이 왜 분수로 얘기를 하라고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제발 자원수 함량을 공식화하지 마시고 1에서 빼라고 한 이유를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네, 어쨌든 간에 분명히 선생님 이거 그래프가 이렇게 휘었는데 좀 더 이과적으로 섹시하게 말해볼까요? 선생님 이거 지수함수적인 그래프인데 얘는 왜 지금 이렇습니까? 이게 지금 지수함수적인 그래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그리기도 조금 힘들고요. 약간 뭐라 하죠?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 해석할 때 여러분도 처음에 조금 약간 천천히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는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죠? 우리가 좀 편안함을 느끼는 것. 이렇게 1차 함수적인 그래프, 이렇게 좀 찍찍찍찍 상수함수 뭐 이건 함수라고 정의할 수 없죠. 뭐 어쨌든 간에 찍찍찍찍 이런 게 이제 편하시잖아. 근데 얘 지금 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와 로그 들어가면 여러분이 막 멘탈이 나가는 거 아니야. 휘어버리니까 그래프가.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들이기 쉽게 어떻게 한 거냐면 그래프를 평평하게 피려고 축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평평해졌잖아. 얼마나 받아들이기 편해. 그냥 그게 다예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사실 동일한 그래프라고. 여러분이 쫄아서 그렇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읽나요? 그냥 천천히 가면 돼요. 10, 20, 30, 40, 50, 50까지만 쓸게요. 60, 70, 80, 90, 100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아. 100이 여기까지 50선 요것만 표시할까요? 50선에 닿는 요게 이제 여기까지의 시간이 반감기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C 같은 경우는 1억년, C는 지금 1억년, 1억 쓰셔야지. 손 놀면 안 돼. B 같은 경우 여기서 만나죠? 그러니까 반감기가 2억년. A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만나요? 여기 끝에서 만나네. A는 4억년. 그죠? 이거 왔으면 뭐 끝났지. A의 반감기는 얼마? 4억년은 C 얼마? 1억년의 4배다. 4는 1의 4배다. 이거랑 똑같잖아.
B가 2번 반감기를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4학년이냐? B가 2번 반감기. B가 2번. B는 지금 반감기가 2역살입니다. 근데 2번을 곱해. 2 곱하기 2는 4냐? 이거잖아요. 네. 암석이 생성되고 4학년이 지나면 C의 함량은 C는 지금 반감기가 1억살이잖아요. 1억살. 근데 4학년이 지날 때 그럼 반감기 몇 번 지나요? 곱하기 4.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1 모원수가 1만큼 있었던 게 2분의 1을 4번 겪으니까 2의 4제곱분의 1이니까 처음이니까 천천히 16분의 1을 감소한다. 뭐잖아. 이게 어렵습니까? 아니요. 할 수 있어요. 네. 곧 있으면 종칠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뒤정리를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근 또 많이 풀었네요. 바로 다음 시간에 2점 마무리해드리고 3점으로 넘어가서 참 좋은 문제 3번 자 풀어드리고 또 참 좋은 문제들이 많아요. 이것도 5번도 좋고요. 또 뭐 네 8번도 좋고요. 그리고 14번도 아주 좋고요. 네, 요거 풀 때 시간 좀 꽤 넉넉하게 잡고 풀어야겠네요. 어쨌든 이 정도까지 하고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